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니치 마켓을 찾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요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던 내용이라면 조금 도움을 더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데이터는 많이 쓰시죠?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 방법론적인 걸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로도 받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엑셀로 제일 많이 받으시죠.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정말 날것의 로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어, 보통 그냥 행위만 봤을 때는 행위에다가 항상 뭘 붙여서 같이 보죠. 만약에 행위 아까 봤던 건 이를테면 여기 심전도 감시 홀터기로 48시간 이게 지금 보험이 적용이 되는 행위거든요. 선생님들이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이제 돈을 받으시는 수가 코드인데 여기에다가 연도벌을 붙이면 매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 서울이 크는지 부산이 크는지 인천이 크는지 이 행위가 상급종합에서 많이 크는지, 뭐 종합에서 많이 크는지, 위원회에서 하는 크는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레퍼런스로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시수를 받는 사람이 40대가 많은지, 50대가 많은지, 60대가 많은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봐서 만든 자료가 요겁니다. PCI는 이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이고요. 이거를 연도별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제가 10년부터 14년 K거를 가지고 왔는데 연평균 성장률을 붙여서 올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가 전체거든요. 전체 평균이 3%가 크는데 그럼 지역별로 나눠보면 눈에 띄는 숫자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인천 15%, 전국이 3%인데 인천이 15%면 굉장히 큰 거죠. 5배가 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런 거를 시그널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면 새로운 병원 오픈했거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내지는 환자 이쪽에 좀 어, 중증 환자들 심장 관련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는 어, 만약에 새로운 병원 오픈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인터넷을 확인을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시그널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건 기회잖아요. 기회 요인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요 행위 코드에다가 보셨던 것처럼 치료 재료를 붙이게 되면 행위가 이를테면 1년에 한 10만 개를 하는데 치료 재료 이가 행위했을 때 사용하는 치료 스텐트는 한 12만 개를 써. 그러면 나눠보면 행위 하나당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행위를 하면 스텐트는 약 1.2개를 쓰는구나. 여기는 이제 해보니까 1.46개를 쓰네요. 스텐트를.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술 하나를 했을 때 이걸 쓰고 이걸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매출액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평균을 붙여놓게 되면 갑자기 숫자가 갑자기 뛰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막 1.21에서 1. 이게 워낙 총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0.01에서 0.027이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여기도 그렇고 1.13에서 1.31이 되면 숫자가, 이게 크고 많거는 이제 마케터의 감인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본 그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마케터가 이제 이게 숫자가 별로 아닌 숫자인 건지 되게 큰 변화인 건지는 알 수 있죠. 보면 이때는 이게 숫자가 저희가 크게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이 확대돼서 원래는 하나만 보험이 됐는데 두 개까지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제품을 많이 쓰게 됐구나. 확실히 보험에 효과가 있었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 트렌드의 변화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래서 요렇게 찾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데 예산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쓰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줄일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인천이 되게 컸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마켓을 할 때 전략으로 할 거냐? 그럼 어떤 캠페인이나 뭔가 새로운 트레이닝이나 뭔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인천 쪽에 더 많이 편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여기 갑자기 시술이 많았으니까 다른 지역에 나가준다고 하면 지역별로 이제 병원별로 거래처를 많이 나눠 가지시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률이 좋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이쪽에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한다. 지역으로 나눴을 때는. 그리고 내지는 어떤 시술이 갑자기 빨리 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AVF라는 동정맥류 이제 그 심장 투석하는 환자들한테 받으시는 시술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굉장히 빨리 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러면 이 크는 시수를 계속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 트레이닝 하는 센터들 하나 컨택해서 여기를 트레이닝 센터로 만들자.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새로 이거 시술하고 싶다고 하면 이 센터에 보내서 우리 트레이닝 시키자, 받도록 하자.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 이런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앞단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기본편이고요. 근데 아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원할 때도 있죠. 예전에는 로우 데이터에 회사에서 직접 와서 액세스를 했으면 지금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좀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걸 제약 쪽은 이쪽으로 가시고 의료기기, 치료기기, 이제 보험이 되는 것들은 공공 데이터라는 서비스라는 그 별도의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냐면, 아까 행위나 내지는 연도별로 보거나 행위나 뭐 치료제를 총구량 정도를 봤는데 내지는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주로 많이 썼던 건 행위랑 질병을 붙이는 건데요. 질병을 붙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진료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들은 어떤 제품은 특정 과에서만 사용을 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진료과가 뭐가 됐는지 굳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과만 쓰니까. 근데 아주 범용으로 쓰는 제품들은 어느 과에서 우리 제품을 쓰지 하고 궁금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지는 그걸 알게 되면 잠재 마켓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했었던 예방 제품이 그런 경우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혈전을 몸에 생기는 피떡을 예방하는 제품이라서 수술은 뭐 어떤 과에서도 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외과에서 하는 뭐 외과도 되게 다양하니까 외과 정형외과 있고 신경외과가 있고 뭐 콜로레탈 대장 하시는 분들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제품을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다가 질병을 붙여서, 이거 치료제를 총구량을 같이 붙여서 그 코드를 저희가 받고자 해서 직접 빅데이터 센터에 갖고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도 그 정도 이제 정도의 정보는 오픈을 하는데요. 이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받은 사람이 왜 이 행위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돼요. 질병이. 무릎 관절증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은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어.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데이터 청구량, 이거는 이제 실제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외 재료를 이만큼 썼대. 그리고 이제 자사까지는 오픈이 돼요. 실제 우리 자료니까 시장과 자사 재료를 오픈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경쟁사는 얼마가 되는지는 뭐 간단한 수식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 얼마 쓰고 있고 우리가 얼마 쓰고 있는지 경쟁사는 얼마나 경쟁사 누가 얼마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경쟁사는 뭉뚱그려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가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히라에서 받은 데이터죠.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지도 않고 이렇게 병명만 줘요. 코드만 줘요. 근데 이 코드를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이 코드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도 저희가 다 이제 코드를 다 오픈을 해놔서 정리를 해놔서 올려놨는데요. 이런 M17은 이런 무릎 관절증이다라는 걸 다 연결을 저희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전체 청구량, 처방량이 이만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크게 인사이트가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무릎 관절증은 무슨 과에 무릎 관절증이 있는 환자는 무슨 과를 가지? 이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인 거죠. 마켓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을수록 쉽게 매핑을 할 수 있죠. 잘 알고 있으면 바로 보면, 무릎 관절은 당연히 정형외과지. 뭐 이거는 골절이니까 정형외과지. 임신인데 산부인과지.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은 이게 뭐지? 악성 신생, 뭐 이게 뭐더라? 이거 암이거든요. 암은, 그러면 일단 모르겠잖아. 외과야?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또 이제 하나의 인사이트. 이런 무릎 관절제를 받을 환자는 질병이 이거인 환자들은 무슨 수술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연결을 해줘서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많이 엑셀을 잘할수록 많이 피보도 돌리고 같은 거 묻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정 기간은 일정 부분은 이런 엑셀을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서 결국엔 저희가 얻은 데이터가 요 한 줄이었어요. 봤더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통 수술이 둘 다 메이저 수술이거든요. 큰 수술인데, 이렇게 무릎하고 고관절 엉덩이 이제 수술 받은 환자들은 제품 사용률 50%가 넘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척추를 수술 받은 사람은 수술 건수가 훨씬 많은데 제품을 거의 안 쓰네?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이 한 줄을 뽑기 위해서 76만 녀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